안녕하십니까. NX캠 수업을 담당한 이태권입니다. 8강째에 접어들었고요. 지난 시간까지 황삭, 중삭, 정삭까지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잔삭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잔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잔삭이라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목적, 잔삭의 큰 목적은요, 정삭 작업에서 공구가 진입하지 못하는 코너 부분을 가공하는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삭이다. 왜 못 들어가지? 라고 하시면은 요 형상 자체를 좀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는 정삭 작업을 할 때 보랜드밀 6파이짜리로 사용해서 이렇게 공구 경로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는 지금 요 형상을 보면은 요 코너 부분에 라운드는 R이 1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아마 작업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R3짜리면은 직경 6mm죠. 자, 그래서 보랜드밀 6파이짜리가 와서 정삭을 하고 나면은요, 요런 식으로 가공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남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가공해야 하는 형상은 라운드가 1이 되어 있는 검은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부분에 살이 많이 남는데 요 부분을 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R이 2입니다. 저희가 잔삭이 총 2번 들어가요. 그래서 보랜드밀 4파이와 보랜드밀 2파이짜리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이 남아있는 부분을 갖다 이렇게 제거해주는, 코너 부분에 이렇게 제거해주는 이런 작업을 저희는 잔삭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살이 코너가 되어 있는 이런 검은색 부분에, 코너 부분에 살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은 잔삭 작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아마 의문이 좀 몇 가지가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잔삭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정삭 작업을 할 때 잔삭을 할 필요가 없이 작은 공구로 작업을 하면 잔삭 작업이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보랜드밀 직경 2파이짜리 R 보랜드밀인데 라운드 1짜리는요 사실은 공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구를 이용해서 이런 면 자체를 전체를 다 문지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공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회전수도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송 속도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작업을 하는 시간이 공구를 작은 걸로 하면, 코너를 갖다가 잔삭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구를 작은 걸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시간적인 낭비나 그 다음에 공구적인 낭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잔삭이라는 작업을 이용해서 코너에 살을 갖다가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공구로 정삭을 하게 되더라도 좀 작은 공구로 한 번 더 파내주는 게, 살이 남아있는 부분만 한 번 더 가공해 주는 게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유리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좀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잔삭에 대한 큰 개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잔삭의 목적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잔삭을 하시려면은 일단 한번 작업을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 황삭 작업할 때처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는요,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뭐 잔삭 작업을 하실 때 여기 보면은 팔로우 컷 싱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 컷 멀티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 컷 리퍼런스 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잔삭 기능 중에 한 가지예요. 이 중에 세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 중에 우리가 흔히 그 다음에 가장 편하게, 빠르게,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팔로우 컷 리퍼런스 툴입니다. 의외로 팔로우 컷 멀티플, 형상에 따라서는 멀티플이라는 가공 방식이 조금 더 맞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범용성은 여기저기 좀 접근하기 좋은 방식으로 저는 좀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툴은 공구는 보랜드밀 6파이보다 한 단계 작은 4파이로 한 번에 그러면 보랜드밀 2파이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까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이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은 보랜드밀 R3짜리로 가공하다가 갑자기 R2를 건너뛰고 1루짜리로 들어가게 되면 뭐 재질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공구에 받는 절삭저항, 부하가 좀 굉장히 심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공구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조금 단계별로 좀 줄여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절삭 저항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고 공구가 버틸 수 있다면 한 번에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잔삭을 할 때 좀 많이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공정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잔삭이라고 하면 황삭, 중삭, 정삭하고 마지막에 잔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잔삭에 대한 거는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구는 한꺼번에 한 번에 2파이를 들어가는 것보다 4파이로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좀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로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메소드는 저희 항상 했던 대로 논으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들어가서요. 컷 에어리어가 지금 요 형상에서는 사실 컷 에어리어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뭐 형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하니 여러분들은 요게 컷 에어리어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작업하는 제작품 중에 컷 에어리어를 작업하지 않아도 똑같이 툴패스가 나온다 라고 하시면 굳이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죠? 라고 하실 때 컷 에어리어를 이렇게 설정해서 툴패스를 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컷 에어리어를 제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제거하시고 툴패스를 내보고 이 두 가지 방법을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컷 에어리어에 대한 거는 어떤 형상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다 설정하는 걸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K까지 눌러줬고요. 자, 그럼 이제 지오메트리에서는 사실 더 이상 보실 건 없어요. 자, 컷 에어리어 워크피스로 설정하고 들어왔고요. 워크피스 안에 가공 후 완료된 형상, 그 다음에 이 들어가 있고요. 가공 후 완료된 형상에 대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컷 에어리어만 저희가 여기서 따로 지정을 좀 해줬어요. 자, 지오메트리는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메소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잔삭 작업을 할 때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잔삭 작업이 아니라 커브나 포인트 방식 뭐 바운더를 이용하는 거 에어리어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팔로우 컷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요 방식에서 이제 설정은 요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빠르게 툴패스를 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거는 전체 옵션 값을 다 주지 않고 일단 툴패스를 내놓고 변화되는 과정을 조금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고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적합한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자, 보시면은 이 위에 쪽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잔삭 작업을 하면서 아마 요거를 직접적으로 손댈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접어주시고요. 자, 여기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접어주세요. 그래서 위에 두 개 탭은 그냥 기본값만 들어가셔도 잔삭 작업 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자, 요 부분부터 이제 값을 줘야 되는데 자, 저는 일단 다른 거 건들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OK 누르고 만약에 지금 값 바꾼 게 없어요. 값 바꾼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너레이트라는 걸 누르면은 툴패스가 생성이 안 돼요. 자,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냐면 리퍼런스 툴이 어떻게 해요? 값이 설정이 안 돼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저희가 공구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 팔로우 컷 리퍼런스 툴 리퍼런스라는 게 이제 기준을 잡아서 주는 건데 그럼 어떤 기준이냐라고 하면 아까 들어갔던 요 창 저희가 요거 접었던 두 개 접었던 요 부분에 제일 밑에 보면은 리퍼런스 툴이라고 얘가 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펼치시면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지금 약간 반투명하게 나온 그림 있죠. 요게 그 전에 사용하던 공구예요. 그리고 이 전에 사용하던 공구를 이용해서 가공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살이 이렇게 남는다라는 걸 갖다가 의미를 해줘요. 즉 리퍼런스 툴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전에 어떤 공구를 사용했느냐라는 걸 갖다가 찾아내서요. 장비가 아니고요. 컴퓨터가 스스로 계산을 해냅니다. 아, 이 부분에 살이 남아 있겠구나라고 그 영역을 계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살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아 있구나. 아, 그렇다면 지금 가공하는 공구 현재 보랜드밀 4파이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랜드밀 4파이로 설정됐을 때 이만큼의 영역을 가공을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전 사용했던 공구를 알려주면 얘가 컴퓨터가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퍼런스 툴이라는 건 그 전에 사용했던 공구를 기준으로 잡아서 잔삭이 들어가야 될 영역을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뭘 줘야 되냐면은 보랜드밀 6파이를 갖다가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 전에 잔삭을 보랜드밀 6파이로 했으니까는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버랩 디스턴스라고 있습니다. 오버랩 디스턴스라는 거 뭐냐면 겹치는 거에 대한 거리는 얼마냐라고 나와요.
자, 한번 저는 1mm로 놓고 해볼게요. 요 값이 어느 정도 값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1mm로 설정을 해놓고 할 건데요. 요 값을 여러분들이 살짝씩 바꿔주면은 굉장히 좀 최적의 시간에 그 다음에 쓸데없는 움직임 없이 좀 가공이 깔끔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일단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툴패스를 빠르게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까지만 해주시면은 툴패스 자체는 생성이 됩니다. 자, 제너레이트를 제가 눌렀고요. 툴패스를 계산해서 툴패스에 대한 결과값을 얻어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OK를 누르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 오버랩 디스턴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버랩 디스턴스는 뭐냐면은요, 그 전에 잔삭을 냈던 공구입니다. 잔삭 작업을 했던 공구고요. 자, 살짝 기울여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방향을 살짝 잘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자, 여기 보시면은 공구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보랜드밀 6파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반지름만큼 여기 3mm가 공간에 떨어지겠죠? 예,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요것과 그 다음에 요거 잔삭이 들어간 거 같이 한번 볼 건데 따로따로 먼저 볼게요. 잔삭 공구도 여기 요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되었어요. 요 툴패스부터는 바닥을 타고 지나가게 되겠죠. 자, 다시 보랜드밀 6파이짜리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여기 두 개의 툴패스가 겹치는 구간들이 생깁니다. 이 겹치는 구간을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오버랩 디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버랩 디스턴스라는 거는 그 전에 정삭했던 구간과 잔삭을 낼 영역. 자, 다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자, 저희는 보랜드밀 6파이다라는 명령만 주면은요, 딱 여기까지 영역을 구해요, 컴퓨터가. 여기까지만 영역을 구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도 계산하다가 뭐 형상에 따라서 공구에 따라서 약간씩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요. 사실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요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오버랩 디스턴스 구간으로 실제 영역은 여기까지지만 그 전 공구랑 겹치는 구간을 여기다 만들겠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랩 디스턴스, 실제 들어가야 될 영역보다 얼마나 더 가공할 거냐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 가공했을 때 제품에 턱이 새는 기능, 공구가 바뀌었을 때 그 부분에 갖다가 공구 길이 보정이 잘 안 돼서 턱이 생긴 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갖다가 약간씩 보강을 좀 해주기 위해서 오버랩 디스턴스를 그렇게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 어느 정도가 좋냐면요, 툴패스 공구 경로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 보통 뭐 많이 겹친다 하시는 분들은 작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번까지도 있어요. 5줄 정도 이렇게 겹치게 툴패스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한다 그러면은 보통 한 2번 정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중간값 정도인 한 3번 정도만 해줘도 툴패스는 좀 깔끔하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그 전에 정삭 공구와 잔삭 공구의 툴패스가 겹치는 구간을 약 한 3줄 정도면 적당하겠다. 혹은 뭐 많이 해서 뭐 5줄 돌려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5줄을 돌리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값을 갖다가 얼마나 할지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일단 좀 차후에 놓고요. 일단 여기는 1mm로 주고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리퍼런스 툴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오버랩 디스턴스가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잔삭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잔삭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삭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순하게 잔삭뿐만 아니라 잔삭 작업은 단순하게 잔삭의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형상에 따른 가공 방식이 사실은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잔삭 작업을 할 때 이 형상에 과연 어떤 가공 방식으로 가공을 해야지 공구가 부러지지 않고 잘 가공이 될 것이냐라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형상에 따라서 요런 가공 방식으로 형상에 따라서 뭐 가공 방식 자체를 지금 말하진 않겠지만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분을 갖다가 요런 식으로 돼요. 완만한
저희가 공구가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은 코너가 생겨서 공구가 진입을 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코너가 생성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 드렸는데, 코너가 생길 때 이런 형상일 수 있어요. 완만한 경사와 완만한 경사가 서로 만나서 코너가 생길 수 있고요. 완만한 경사와 급경사가 만나서 코너가 생길 수 있고요. 급경사와 급경사가 만나서 코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지금 바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3번의 경우부터 좀 설명을 할까 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가진 제품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모델링을 해서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3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와 급경사가 만나서 공구 경로를 이제 가공 방식을 약간 바꿔줘야 되는데, 급경사와 급경사는 뭐를 얘기하느냐? 자, 요런 부분입니다. 우리 형상에서 보면은요, 요런 부분. 여기 요쪽에 있는, 자, OK를 좀 잠깐 눌러주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요. 자, 요쪽에 보면은요, 요 면. 자, 필터를 페이스로 바꾸겠습니다. 요 면과 요 면이 만나면은 두 개의 면은 어떻게 돼요? 급경사와 급경사 구간이죠. 실제로도 여기 보면은 가공 방식이 뭔가 약간 달라요. 그 전까지는 공구가 이렇게 타고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코너 부분을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요런 부분이 이제 급경사와 급경사가 만나는 구간이에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도 급경사와 급경사가 만나는 구간이죠. 그래서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이 부분이 급경사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저희 뭐라 그랬죠? 완만한 경사와 급경사라 그랬죠. 그래서 완만한 경사,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요 부분의 경사는 완만하죠. 평면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요 부분 보면은요, 급경사죠. 그래서 급경사와 완만한 구간이 만들어진 부분에 코너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두 번째 경우, 완만한 경사와 급경사가 만나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만한 경사와 완만한 경사는 사실은 뭐 이렇게 말로 하자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부분, 여기 요 면, 자, 페이스로 다시 바꿀게요. 자, 요 부분과 엣지로 바뀌었네요. 예, 페이스로 바꿔서 요 부분과 요 부분 두 개가 만났을 때 이 두 개 다 완만하죠. 근데 여기 지금 코너가 생깁니다. 이러면은 보랜드밀의 특성상 공구가 진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완만한 경사와 완만한 경사가 만났을 때의 공구 방식, 요 총 세 가지 형상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잔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완만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급경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다 급하다 나누는 거는요, 사실은 각도로 해서 경사도에 대한 각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X에 보시면 아까 캠 작업 하셨던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 안쪽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옵션을 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앵글이라고 나옵니다. 스텝 앵글 부분이 그 급경사와 완만한 경사를 구분하는 기준 짓는 부분에 대한 각도 값에 대한 의미예요. 지금 기본 디폴트 값으로 65도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65도면 각도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난 정말 그냥 좀 극단적으로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한번 45도로 좀 작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45도까지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OK 누르고요. 자, 툴패스를 계산하기 전에 그 전에 나 있던 툴패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쪽에 기울기가 살짝 들어간 요쪽 부분과 여기 원에 대한 여기 툴패스의 방식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툴패스 계산해서 옵션 값을 적용을 해볼게요. 요거는 그 전에 65도 기준으로 작업이 된 부분이고요. 툴패스를 계산을 해주면은요. 자, 보십시오. 요 부분도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요 부분도 어떻게 해요? 이 부분도 사실상 원이 되기 때문에 원의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경사가 급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급경사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이제 급경사로 변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45도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사도, 이 각도 값을, 앵글 값을 가지고서는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경사와 급경사를 구분할 때는 이 각도를 갖다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몇 도 정도가 적합하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것도 제품의 특성이나 공구나 뭐 장비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값이 뭐 천차만별로 좀 나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 50도에서 55도 정도의 값을 가지고 주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 값에서 조절을 좀 한번 해보시면서 적당한 값을 찾아보시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완만한 경사와 완만한 경사, 완만한 경사와 급경사, 급경사와 급경사 간의 공구 경로를 내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제 형상에 대한 구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완만한 경사와 완만한 경사 만나는 것과 1번과 2번의 경우, 1번과 2번의 경우는 툴패스 공구 경로 방식이 똑같습니다. 네, 요 두 개는 공구 경로 방식이 똑같아요. 완만한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서 얘기하면 다음 강의 때부터는 그냥 완만한 경사다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완만한 경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 완만한 경사와 가공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요, 급경사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완만한 경사 구간이다라고 말하면 완만한 경사와 완만한 경사, 혹은 완만한 경사와 급경사가 만나는 부분을 완만한 경사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경사와 급경사가 만난다라고 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건 그냥 급경사 구간에서 만나는 방식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가공 방식의 형상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나눠서 가공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라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짧게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완만한 경사에 대한 툴패스 방식은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쭉 가는 방식이에요. 코너를 따라가죠. 코너의 부분을 갖다 쭉 따라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급경사와 급경사끼리 만나는 급경사 구간에서는요, 코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코너의 수직한 방향으로 공구 경로가 생성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수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잔삭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공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리퍼런스 툴이 무엇인지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팔로우 컷에 대한 옵션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공구 경로 방식, 리퍼런스 툴 등등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잔삭 수업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까지 눌러놓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